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빈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에 자, 이렇게 빈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넣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다 이름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어느 위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장할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시험지에 보시면 저장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문서 밑에 ITQ라는 폴더 밑에다 저장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험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ITQ라는 폴더 밑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저는 이 단계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위치에 저장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자, 수험 번호가 1, 2, 3, 4, 5, 6, 7, 8, 8자리예요. 그리고 빼기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상에 저장할 위치와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지 다운로드 받으셨죠? 그 시험지에 보시면 첫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서 가지고 오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는데 자, 그렇다면 가져오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얘를 X를 눌러서 없애준 다음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화면 상단에 외부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새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파일에서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옆에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가지 않은 이유는 설명이 나와서 그런 건데 자, 파일에서 그 다음에 옆에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화면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시험지에서 제시한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파일은 반드시 있어야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Q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치에서 끌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라고 할 건지 아니면 연결을 할 건지. 자, 두 개의 차이는 새로운 테이블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엑셀 파일과 근본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도 여기에는 연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연결 테이블로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는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작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런 게 뜨죠. 자, 시험지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시트명 비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첫 행의 머리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위쪽에 관리번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머리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의 제목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올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험지하고 비교를 해서 관리번호, 그 다음에 접수 시간, 그 다음에 포토타임,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회원번호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가지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시험지의 표에 보시면 기본키 설정을 관리 번호에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기본키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걸 말고 아래쪽에 보면 기본키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걸 옆에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기본키로.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지정을 한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이 가져오기 단계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닫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지 마시고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자, 우클릭을 하시면 디자인 보기라는 게 있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면상에 보이시나요? 여기 열쇠. 자, 이거는 기본키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 번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시험지를 보고 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관리 번호
접수 시간, 그 다음에 포토 타임,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행을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행 삽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입력을 하시고 데이터 형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자, 짧은 텍스트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 봤더니 255가 돼 있네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크기 또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6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걔를 6.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날짜 시간을 한대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표시하는 날짜 기본 날짜로 한대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를 누르셔서 기본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포토 타입이래요. 자, 그러면 포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셔서 짧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얘도 역시 255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6으로 만들어줍니다. 얘는 뭐 기본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인데, 자, 아래쪽에 봤더니 실수 더블로 되어 있죠. 자, 얘를 콤보 상자를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정수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통화를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클릭하시고 통화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통화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3457. 자, 이것은 이런 유형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량을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숫자로 선택을 한대요. 숫자.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정수롱이 아니고 정수로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짧은 글씨라는 얘기예요. 짧은 숫자. 그래서 정수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봤더니 유효성 검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지에 보면 단, 수량은 1 이상 100 이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1 이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and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between A and B라는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1보다 크거나 같고 라고 되어 있는 등호 부등호가 다 들어가 있고요. 100에도 등호 부등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숫자 자체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between between A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1을 쓰면 되죠. and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10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썼던 것과 지금 썼던 건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etween A and B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between 1 and 1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등호와 부등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미만이고 하나는 초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엔터를 쳤을 때 얘도 역시 유효성 검사가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회원 번호 짧은 텍스트로 선택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얘는 5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선택하시면 되고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골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엑셀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시험 볼 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데이터 시트북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아니면 옆에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시트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규칙이 바뀌었대요. 기존 데이터는 규칙이 맞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yes를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엑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약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1, 2, 3, 4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1, 2, 3, 4 그 다음에 1, 2, 3,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량인 경우에는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량 부분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 그 다음에 자, 얘를 엔터를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화살표로 가도 되고 지금 왼쪽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관리 번호인데 그게 이미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냥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20, 100, 그 다음에 50, 20, 60,
90, 그다음에 7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요거를 딱 열자마자 뭘 확인했냐면 요 부분에 순서를 시험지에 있는 것과 같이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여러분이 잘못 건드렸던 아무튼 얘가 자기가 알아서 정렬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와 얘가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요 순서를 확인하시고 그 순서에 맞게 옆에 있는 수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X를 누르면 빠져나가고요. 자, 이걸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처음부터 디자인을 다 하는 겁니다. 위쪽에 만들기에 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리고 테이블 1이라고 되어 있는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테이블의 이름을 먼저 쓰도록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시험지에 보면 테이블의 이름이 회원 정보래요. 그래서 회원 정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테이블 1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이 ID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기본키를 풀어줍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회원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일련 번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짧은 텍스트로 선택을 해요. 밑에 나와 있는 크기는 5를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올라가서 ID 자, 이거를 여러분은 글씨를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그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훑어나가듯이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자, 짧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16개를 한대요. 16. 자, 그 다음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도 역시 짧은 텍스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13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는 회원 구분이라고 돼 있고 자, 옆에 갔더니 짧은 텍스트 돼 있고 아래쪽에 4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4개의 글자로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시험지에 보시면 콤보 상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만들고 누적 포인트라고 돼 있고 얘는 숫자로 한대요. 포인트니까 계산을 하나 보죠. 그래서 숫자로 선택을 했고 정수 롱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을 선택하면 잘 보시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뒤쪽에 3,456.79 소수이하 자릿수가 두 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를 시험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누적 포인트에 데이터 입력된 게 소수이하 자릿수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래서 얘를 0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이번에는 아까 회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콤보 상자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조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회원 구분 선택하고 요 부분에 조회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조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컨트롤 표시는 텍스트 상자로 입력을 하겠다는 뜻인데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목록 상자와 콤보 상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콤보 상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행 원본 유형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행 원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의 이 ITQ 시험에서는 테이블 쿼리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컴마 1급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만들어진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I2K에서는 직접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간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행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회원 구분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표 위에 나와 있어요. 자, 목록값이 표시가 되어 있죠. 게스트, 컴마, 자, 일반 회원, 컴마로 하고 있어요. 자, 특별 회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세미콜론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세미콜론 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원래는 세미콜론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컴마로 했다 그러면 엔터를 쳤을 때 자기가 만들어주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선 세미콜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바꿔주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세미콜론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바운드 열은 열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자, 열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거 어차피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열 너비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다가 자, 이 정도 했어요. 자, 행의 수는 위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지금 우리는 3개를 입력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화면에 10개만 보이겠다 처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록값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예, 다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목록값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얘를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외의 값은 입력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게스트, 일반 회원, 특별 회원만 허용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아이디라고 돼 있는 거에 보시면 영어인가요? 한글인가요? 대부분이 영어하고 숫자인데 자, 이거를 할 때 자, 일반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아이디를 선택하고 일반 같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IME 모드라는 거 보이시나요? IME 모드. 자, 요거를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고 영숫자 반자로 선택을 하세요. 영숫자 반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영어로 입력할 수 있어요. 한글도 중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영키를 눌러서 다시 한글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입력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한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해놓는 게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글로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IME 모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됐으면 회원 번호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저장할까? Yes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1000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옆에 가서 볼까요? 자, 한영키 제가 안 눌렀어요. 자, A, PPL, 애플 2019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영어가 나옵니다. 010 빼기 다음에 0으로 하나 둘 셋 넷 빼기 0001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우리가 콤보 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누적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건 얘를 1, 10, 100, 1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디자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디자인에 가서 아이디를 자, 아까 나왔던 IME 모드를 한글로 그냥 원래 있던 걸로 바꿔놓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디자인 시트 보기를 가서 yes. 자, 밑에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10009 한 다음에 옆으로 갔어요. 한영키 안 눌렀어요. 자, P자라고 쓰려고 P 쓰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글로 나오잖아요. 그럼 한영키를 또 바꿔야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IME 모드를 영어로 놓고 쓰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P, I, Z, Z, A 123 그 다음에 010 빼기 그 다음에 0000 빼기 0002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 회원이라고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키보드가 빠르신 분은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10, 100, 1000, 2000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디를 IME 모드를 다시 바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자, 그 다음에 아이디에 IME 모드라고 되어 있는 얘를 영숫자 반자, 전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숫자 반자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시트 보기로 가서 yes를 눌러서 그 다음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10006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1000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10002 10008 10010 1010 7 1000 1001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입력을 하는데 모두 다 영어니까 영어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한영키 누르지 않고 자, BANA 바나나 7 그 다음에 엔터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키보드.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난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별표 나와 있죠. 자, 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공백의 줄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할 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음 줄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가 지우게 되면 자,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코드 삭제라고 되어 있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줄은 반드시 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1번이 끝났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에서
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테이블은 X하고 Yes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시험지에 2번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위에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고, 쿼리를 만들 때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쿼리는 디자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액세스에서 이 부분이 없다 그러시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 자, 그러면 화면에 이런 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왼쪽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끌려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쿼리를 만든 게 있다 그러면 쿼리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시고요. 자,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테이블 1번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밑으로 끌고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필요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지에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 자, 거기에 보시면 출력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첫 번째가 관리 번호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데, 자, 이렇게 끌고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가 서비스 구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서비스 구분을 하려고 봤더니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서비스 구분이라고 해서 써주고 콜론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 1만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옆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 타입을 갖고 오래요. 아까는 끌고 왔지만 포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있던 위치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접수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간을 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완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완료 시간이라고 하고 콜론 1 이렇게 가장 쉬운 숫자가 1이니까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더블 클릭하면 끌고 올 수 있고 수량도 더블 클릭하면 가지고 와지죠. 그리고 총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총 금액 이것도 없으니까 콜론 1 이렇게 해두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회원 번호 그랬으니까 회원 번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줘야 되겠죠. 순서대로 일단 갖고 온 다음에, 왜냐면 시험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일단 순서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앞쪽에 나와 있는 것대로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구분이 여기다 식을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좁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자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작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작성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다 편하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를 지우시고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MID 가로 여시고, 자, 관리번호라고 그랬으니까, 자, 필드의 이름은 디귿자 가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디귿자 가로고 그 안에다가 관리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를 빠져나가서 컴마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두 번째부터 한 글자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 컴마 한 글자 그랬으니까 1 하고 가로를 닫습니다. 미들에 해당하는 게 이제 끝났어요. 그것이 1이면 일반, 2이면 증명사진, 3이면 액자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함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choose를 쓴대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자, 여기다가 CHOOS 가로 를 하고, 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게 인덱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건드리면 안 되겠죠. 다 한 거니까 맨 뒤에 가서 컴마 한 다음에 다운표 안에 일반 다운표 컴마 다운표 증명사진 다운표 컴마 다운표 액자 다운표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choose라는 게 끝났습니다. 가끔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얘를 컨트롤 C 블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인하고 엔터를 쳤을 때 제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 를 누르게 되면 자, 바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서비스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저장 먼저 하고 갈까요? 저장을 해서 쿼리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쿼리 이름이. 자,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 현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쿼리의 이름이 바뀌면서 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클릭, 얘는 디자인 보기로 가서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완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해야 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작성으로 가서 여기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없애주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량이 50 미만이면 접수 시간에 1시간을 더하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시간 단위로 더한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 단위로 더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다 넣냐면 date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date add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 안에 자 인터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시간에다 더한다 그랬으니까 다운표 안에 h를 써주면 돼요. 컴마 인터벌이 끝났어요. 자 넘버 어떤 숫자를 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1을 더하거나 2를 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1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고 1을 했어요. 컴마 일단은 컴마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에잖아요. 접수 시간에 더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뒤쪽에다 접수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준 필드이기 때문에 디귿자 가로에다가 접수 시간 디귿자 가로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트 add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게 되면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가 1이거나 2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1이거나 2라는 것의 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수량이 50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if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 1 대신에 요 안에다가 if를 쓰는데 엑셀에서는 if지만 XS에서는 IIF죠. 그래서 IIF 가로 열고 수량이 50 미만이면 그랬으니까 수량 디귿자 가로를 해주고 50 미만 그랬으니까 작으냐 50보다 컴마 그러면 1 그래서 아까 썼던 1 그 다음에 컴마 그렇지 않으면 2 해주죠. 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if를 끝내야 돼요. if를 끝낸다는 건 가로를 닫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date add 그 다음에 인터벌을 썼습니다. 컴마를 해주고 그 다음 컴마를 만나기 직전까지 여기 가로 안에 if에 대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조건을 먼저 여기다 써줍니다. 수량이 50보다 작으냐 미만이니까 자 그랬을 때 yes면 뭘 하라 그랬어요? 1 no면 뭘 하라 그랬어요? 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를 접수 시간에다 더한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으면 얘도 역시 컨트롤 C 복사를 해놓고 확인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총금액 자 얘를 우클릭 그 다음에 작성을 누릅니다. 자, 작성해서 1을 지우고요. 자, 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되 라고 표시가 되는데 일단 곱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하세요. 단가를 단가 이렇게 디귿자 안에다 넣어주고 곱하기는 그냥 곱하기 하시고요. 디귿자 가로 안에다가 수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가 곱하기 수량이 된 거예요. 자, 단가 곱하기 수량을 계산하되 계산한 값이 3만 미만이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여기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IIF를 쓴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IIF 가로 열고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이 3만 미만이면 그래서 일십 백천만 컴마를 쓰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컴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온대요? 3만으로 몽땅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일십 백천만 이거를 적용을 한대요. 자, 다시 얘기하면 단가하고 수량을 곱했는데 그 값이 3만보다 적으냐? 그러면 3만으로 일률적으로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자, 여러분들 시험지 뒤쪽에 보시면 단가 곱하기 수량을 계산한 값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3만으로 적용하지만 그거보다 많을 때는 얘네 두 개를 곱한 값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네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컨트롤 C 그다음 맨 뒤에 컴마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표시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자,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 컴마 참일 경우 컴마 거짓일 경우 반드시 들어가요. 그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3만 이거밖에 안 나왔네?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해보면 문제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컨트롤 C 해주고 닫기 위쪽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샵은 좁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단가하고 완료 시간 사이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확인을 해보시고 자, 제대로 됐는데 여러분이 비교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에 5번에 보시면 속성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얘를 디자인으로 가셔서 자, 거기에 보시면 완료 시간은 그랬어요. 완료 시간이 지금 요거죠. 자, 요것에 해당하는 것을 날짜 형식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속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속성 시트라고 나와 있죠.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기본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총 금액은 통화 형식으로 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옆에 가서 총 금액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보면 자, 여기에서 통화 형식 그랬으니까 통화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통화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소수점 이하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 시간에 대해서 오름차순 그랬어요. 자, 지금 접수 시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접수 시간이 돼 있고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요 줄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했어요. 자, 콤보 상자가 생겼을 때 보시면 정렬 방식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에는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자, 우클릭 그 다음에 시트 보기로 다시 갔어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제대로 맞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X를 누르면 얘가 저장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Ye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에 나와 있는 쿼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쿼리를 만들죠. 만들기, 그 다음에 쿼리 디자인 그대로 갑니다. 지금 문제에 보면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온대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 그랬으니까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와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지고 와져요. 자, 지금 얘는 X하고 빠져나갔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얘도 이제 그대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자, 회원 번호를 먼저 가지고 온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그랬어요. 회원 번호 여기 있네요. 자, 얘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포토 아이고 2번 들어갔네요. 자, 얘를 이렇게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 검은색.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딜리트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세 번째는 포토 타입 그랬으니까 포토 타입을 더블 클릭. 그러면 들어가죠. 자, 이번엔 누적 포인트 그랬으니까 누적 포인트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단가 그랬으니까 단가를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일단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시트 보기를 하게 되면 몽땅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토 인화 서비스와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서 걔네 두 개의 개수를 곱한 거예요. 100개. 왜냐면 10개, 10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연결점을 찾아서 관계를 만들어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쿼리 이름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쿼리 이름을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 현황 그리고 한 칸 띄고 분석이에요. 띄어쓰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액세스 하나 만들어졌고 3번에 2번 문제 테이블 조인을 한대요.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관리 번호와 회원 번호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문제를 봤더니 밑에 또 회원 번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회원 번호와 여기 있는 회원 번호를 쭉 끌어다가 자, 옆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셨나요? 조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선에다가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진해지면서 조인 속성이 나와요. 자, 이 조인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개 다 회원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에 보면 테이블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2번 문제에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글씨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도. 그리고 2번을 할지 3번을 할지를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고 하는 건데 대부분이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지만 반드시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두 개가 조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트 보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꽉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10개밖에 안 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얘를 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자, 이번엔 3번 문제. 자, 회원 구분이 게스트가 아니고래요. 회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원 구분을 가지고 와야죠, 뭐. 자, 맨 뒤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 부분과 회원 구분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여기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게스트가 아니고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실 텐데,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일단 써보시는 거예요. 게스트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같다는 표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는 마주보고 있는 부등호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같지 않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같지 않은 경우에만 나온대요. 자, 게스트가 같지 않은 경우에 자, 그렇다면 시트 보기를 한번 볼까요?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 애가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안 해도 됩니다.
됩니다. 한 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하는 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스트가 아니고 그랬어요. AND 조건이에요. 무엇 이고 그랬어요. 자, 같은 줄에다가 누적 포인트가 5,000 이상 그랬으니까 누적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자, 5,000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0, 100, 1000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결과가 나올 테고요.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 그랬으니까 정렬 단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자,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출력 형태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정렬 방식을. 알파벳 순서로 나오죠. A, B, G, L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름차순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를 했더니 자, 60 여기 나왔죠. 바나나, 그레이프, 그 다음 레몬, 뒤쪽에 봤더니 700, 700. 근데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회원 구분이 나왔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 디자인에 가서 조건을 달아줄 때만 필요하고 실제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시트 보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X를 빠져나가서 Yes를 누르면 쿼리가 끝났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의 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테이블과 쿼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출력 형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폼에서 나와 있을 텐데 자, 그 중에 보면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폼이 또 하나가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폼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이 폼, 그 다음에 전체 주 폼, 그 다음에 메시지 폼이라고 하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자, 이랬을 때 순서는 되도록이면 요 1번 작은 거부터 2번이 하이폼으로 들어갈 재료 3번이 이 전체적인 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폼을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만드는 폼인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할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폼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고요. 얘를 적당하게 자, 줄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그냥 글씨만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위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넣는 부분과 레이블만 있는 부분 둘 중에 레이블만 있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글씨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글씨의 크기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홈에 가셔서 이것에 해당하는 글자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글씨가 가운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운데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폼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얘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디자인에 가서 전체적인 걸 잡아주고 옆에 보시면 모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탐색 단추라던가 레코드 선택기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쭉 가보시면 탐색 단추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오로 만들어 줍니다. 얘는 도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위쪽에 폼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구 3개 중에 서식을 눌러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도형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없음으로 투명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한 크기로 해서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폼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아, 여기 크게 나오는 건 이제 나중에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얘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폼의 이름을 쓰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메시지라고 저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X하고 빠져나가면 폼 첫 번째 완료가 됐고요. 자, 두 번째 만들기를 들어가서 폼 마법사를 들어갑니다. 자, 폼 마법사에 들어가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문제에 보시면 쿼리를 이용하래요.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출력 형태에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회원 번호로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 회원 번호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접수 시간. 자, 접수 시간.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포토 타입. 자, 지금 잘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부터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수월하게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완료 시간.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으면 이제 나중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번거로우니까 자 남아있는 두 개 중에 가장 비슷함직한 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는데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갔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름 바꿔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서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시는데 여기는 열 형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레이블 오른쪽에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음 자 그 다음에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출력 형태에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폼의 바로 위에 보시면 포토이나 서비스 관리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하시고 마침을 눌렀더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왼쪽에 나와 있는 레코드 선택하는 부분과 아래쪽에 탐색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전체적인 부분이면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자, 옆에 가 보시면 자, 탐색 단추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요, 선택기도 아니요를 선택을 합니다. 스크롤 막대라고 돼 있는 거 얘도 모두 표시가 안 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이 포토이나 서비스라는 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위로 쭉 하면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머리끌 바닥글을 그냥 삭제를 하셔도 돼요. 자, 지금 폼의 머리끌 바닥글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보여지지 않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이 박스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크기 공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자동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 짧은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위아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이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좁은 너비에 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면 박스가 가장 작은 것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하나씩 옮기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왼쪽으로 좀 붙여 놓을게요. 얘를 전체적으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글씨를. 그래서 홈에 가서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식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정렬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데이터에 따라서 문자인 경우는 왼쪽, 숫자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네들만 좀 키워줍니다. 자, 그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자, 폼 보기에 가셔서 지금 샵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샵 표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뒤쪽에 나와 있는 애들만 잡아서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키워볼까요? 왜냐하면 여기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너무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한번 얘네를 잡아서 옆으로 자, 이 정도쯤 하면 되겠죠. 자, 팔을 조금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폼 보기. 자,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에 가셔서 얘를 쭉 잡고 확 늘려 볼게요. 자, 요거를 요 정도. 자,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9가 조금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폼 보기를 했더니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 부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경우인데요.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자, 여기서 위쪽에 4개를 남겨두고 하나, 둘, 셋, 4개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잡고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자, 적당한 위치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위쪽으로 그리고 얘도 역시 왼쪽을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폼 보기 제대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박스는 그대로 나와 있고 글씨도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글씨를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진하게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잡아서 글씨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시험지에 문제에 보시면 3번에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자, 포인트가 지금 이 총 금액 대신에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 이거를 포인트라고 쓰시고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총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포인트라고 바꿔줍니다. 레이블이라는 글씨만 놔두고 자, 그럼 얘는 다 끝났어요. 자, 옆에는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 자, 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역시 포인트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지금처럼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옆에 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컨트롤 1번이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그 식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쓰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작성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필드의 이름까지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퀄로 시작을 합니다. 이퀄. 자, 그 다음에
단가에다 비율을 곱한대요. 자, 단가라는 필드 그랬으니까 디귿자 앞뒤로 해주는 거에다가 단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단가 필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단가라는 필드인데 처음에 만들 때 필드가 떨어지는 필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디귿자 가로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는 습관을 들이면 얘가 데이터인지 아니면 필드의 이름인지 이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 얘가 필드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여기서 디귿자 가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단가 곱하기 그 다음에 비율이래요. 비율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비율은 수량이 50 이상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질문을 하네요. 자,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if를 쓴다는 얘기인데 함수를 봤더니 스위치를 쓴대요. SWITCH 스위치라는 명령을 주고요. 가로를 연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표현을 하고 값을 하고 표현을 하고 값을 하고 이게 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수량이 50 이상이냐? 이걸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량이 이상이냐?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30%는 0.3이잖아요. 근데 3%니까 0.03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컴마하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조건과 값이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맨 뒤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했더니 자, 똑같이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30으로 질문을 합니다.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2% 그랬으니까 뒤쪽에 가서 자, 3을 2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맨 뒤에 봤더니 30 미만이면 이래요. 그럼 컨트롤 V를 다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만 그랬으니까 부등호까지 다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미만이라고 표시를 하고 30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0.03이 아니라 1% 그랬으니까 0.0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컴마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가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얘는 범위를 정하고 컨트롤 C 이제 습관적으로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제대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폼 보기 클릭했더니 원화 표시가 나왔네요. 자, 이랬을 때는 얘를 속성을 바꿔줘야 돼요. 자, 디자인에 가셔서 지금 속성이 원화 표시가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형식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가서 통화가 아니고 표준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표준이라고 돼 있는 옆에 보면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가 2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클릭하고 우리는 2자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소수점 자릿수라고 돼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잠깐 보니까 여기 식이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도 확인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50 이상이면 3,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 이 부분이 잘못됐죠? 2% 그랬으니까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엔터를 쳐서 다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폼 보기. 자, 6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게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아직 얘는 의미가 없고 5번에 보시면 콤보 상자 이것도 이제 큰 폼에서 해야 되는 거고 6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포토 타입은 그랬어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레이블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 수정할 수 없게 하고 그랬으니까 데이터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잠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잠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포토 타입은 수정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를 클릭했을 경우에 메시지 폼이 나타나게 한대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이벤트로 갑니다. 자, 이벤트에 보시면 온 클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옆에 보시면 점 3개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매크로 그 다음에 코드 작성기가 있는데 문제 중에 매크로로 하라 아니면 코드 작성기로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코드 작성기라고 돼 있는 거를 몇 글자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위아래는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do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를? cmd 명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do command 점 어떤 명령을 할 거냐면 open 오픈 폼을 열겠다는 뜻인데 F까지만 썼더니 그대로 오픈 폼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다운표 안에 어떤 폼이냐면 메시지라는 폼을 열 겁니다. 다운표 앞뒤로 해주고요.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X를 눌러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결과가 안 나오지만 폼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했더니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다 제대로 나왔고 포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위쪽에 지금 이걸 탭이라고 얘기하는
하는데 탭 형식으로 지금 보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거 X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그 형태를 좀 바꾸러 갈게요. 위에 글씨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액세스 옵션입니다. 자, 그 중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내려가셔서 문서창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창 겹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하시면 시험지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을 하라고 나오죠. 자, 이 시간에서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장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제대로 나오는지. 자,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닫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장할까요? 라고 나오죠. Yes를 눌러주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폼. 자, 다시 만들기로 갑니다. 역시 폼 마법사로 가고요. 자, 폼 마법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쿼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올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아래쪽에 보면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하나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넘겨줍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열 형식으로 해서 다음을 넘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얘는 여러분들 시험제 1번에 포토이나 서비스 관리 현황, 그 다음에 폼이라고 띄어써서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글씨는 시험지에 나와 있다시피 제목으로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야 되고요. 얘도 좀 가운데로 와야 되고 옆에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갔으면 일단 이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위로 올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위쪽을 좀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위쪽에다가 얘를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조금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걸 잡아서 한 번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위쪽에 나와 있는 글씨 먼저 해결을 할게요. 2번에 보시면 폼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굴림에 20포인트래요. 그러면 서식에 가셔서 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굴림이라고 나와 있죠? 굴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0포인트 그랬으니까 20 선택을 하고요. 자, 굵게 그랬으니까 굵게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 특수효과 그림자 그랬어요. 자, 가운데 맞춤은 얘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효과는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속성 시트에서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특수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특수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가 느닷없이 크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 자, 여기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글씨에 맞게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적당한 위치로 이제 옮겨주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래 폼을 갖다 놓고 이제 나머지를 정렬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끝났고요. 2번도 끝났습니다. 자, 3번 포인트도 됐고요. 4번에 3번 시험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4번에 4번 자, 이거는 머리글 영역의 제목과 관리번호를 작성하고 그래서 제목과 관리번호 들어갔어요. 자, 본문에다 여기다가 넣는데요. 자, 관리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폼을 만들어 준대요. 자, 그럼 하위 폼을 만들려면 자, 이 부분에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에 보시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아래쪽에 컨트롤 마법사라고 되어 있는 게 반드시 선택이 돼 있어야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위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자, 얘를 적당한 위치로 만들어주는데 위쪽에 글씨가 들어갈 공간을 빼놓고 조금만 아래쪽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폼을 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폼을 만들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기존의 폼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 기존 폼 중에서도 뭘 갖고 오는 거냐면 포토이나 서비스 관리 얘를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를 다 읽으려고 하니 좀 복잡하죠. 직접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에 여기서 관리번호 역시 관리번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간단하죠 이게. 자, 그래서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는 하위 폼의 이름을 쓰래요. 자, 하위 폼은 우리가 기존에 썼던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침을 누르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폼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큰 폼에서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자, 큰 폼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레코드 선택기라고 되어 있는 얘를 아니오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폼 보기 없어졌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자, 1번, 2번, 3번까지는 됐고요. 4번에 보면
그것도 됐어요. 자, 5번 관리 번호를 자, 요거를 옮겼잖아요.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 그랬으니까 자,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얘를 마우스 우클릭 변경을 누르면 옆에 콤보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콤보 상자를 누르게 되면 콤보 상자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얘를 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고요. 너무 크지 않게. 좀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줄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랬을 때 너무 벌어지니까 자, 이 부분 보시면 사각형 보이시나요? 조그만 거. 자, 그 사각형을 끌고 하나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걔 하나만 잡고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있고요. 자, 관리 번호가 요 박스 안에 제대로 나오는지 볼까요? 아, 제대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콤보 상자를 눌렀더니 리스트는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얘를 디자인 보기에 가서 얘를 콤보 상자로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얘를 반드시 누르고 행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포토 인화 서비스 관리 현황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것 중에서도 관리 번호를 갖고 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그렇다면 폼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폼 보기. 그래서 클릭했더니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콤보 상자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 그림에 해당하는 거는 자, 바닥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디자인 나오는 것 중에 이미지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미지 삽입 요거는 하나 선택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이걸 하는 건데 찾아보기를 눌러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위치를 찾아가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자, 따라다니죠. 이거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데이터는 끝난 거니까 형식이라고 돼 있는 거나 모두를 눌러서 사이즈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시험지에 보시면 가로 2, 세로 1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비라고 돼 있는 게 그래서 2를 쓰고 높이라고 돼 있는 거 얘를 1로 써줍니다. 엔터를 쳤더니 바뀌었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 봤더니 특수효과는 볼록으로 표시를 한대요. 자, 그러면 특수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볼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림을 갖고 온 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오른쪽에 비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 보는 거에는 딱 맞게 나오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적당하게 위치를 맞춰주는 건데요. 밑에 나와 있는 하위 폼을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만들어서 위치를 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제목 부분을 적당하게 가운데로 해야 되죠. 자, 지금 19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비었고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 사이쯤에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이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버튼 만든 것도 그 위치쯤에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를 잘 확인하세요. 이름 지정됐죠? 제목 폼 요거 지정했죠? 자, 그 다음에 단가 비율 하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위폼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위폼 만들었고요. 5번 입력란을 콤보 상자로 그랬으니까 콤보 상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토 타입은 수정할 수 없게 하고 메시지 폼을 그랬으니까 자, 얘를 우클릭하고 그 다음에 폼 보기를 했을 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BMP 포토 타입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거죠. 자, 아까 바꿨는데 왜 안 나와? 이거는 제가 빠져나갔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나와 있는 거 그림 삽입했고요. 그 다음 특수효과 했고 블록으로 표시가 돼 있죠. 센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X 누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개체 변경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폼이 끌려왔잖아요. 모두 저장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Yes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이 끝났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의 보고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쿼리를 이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쿼리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를 출력 형태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고 순서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서비스 구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넘깁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간, 단가, 수량, 포토타입,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룹 수준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4번에 서비스 구분으로 그룹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할 부분이 지금 이제 그룹화를 서비스 구분으로 했는데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 번호도 넘겨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관리 번호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서비스 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룹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첫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 제시가 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하는 정렬 부분입니다. 자, 시험지에 4번에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는 뒷부분에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래요. 그러면 얘를 수량으로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내림차순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약 옵션 얘는 반드시 하고 가는 게 편합니다. 5번에 보시면 수량의 합계와 총 합계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에 보면 보고서에 자, 서비스 구분의 액자라고 되어 있고 바로 밑에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쭉 갔더니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가 나와 있죠. 자, 요것과 일단 맨 밑에 나와 있는 총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합계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하고 가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약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는 값에 대한 것만 끌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합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글자에 대해서 개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함수만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량에 대한 합계 그랬으니까 합계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 그림을 잘 보시는데 자, 첫 번째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항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단계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하시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만들어지죠. 자, 5번의 제목을 뭐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이 현황 보고서라고 선택을 한대요. 띄어쓰기 하고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제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모모에 대한 요약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왼쪽에 자, 이 부분에 보이세요? 여기 자, 눈금자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전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걸 왜 하냐면 글씨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물론 표준 색에서 검은색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좀 선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위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보고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 제대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가운데에 갖다 놓고 이 부분을 밑줄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밑줄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19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이게 페이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데 자, 19 그 다음에 한 칸이 더 가 있는 상태죠. 자, 20 정도 간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10 정도쯤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키보드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2021년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조금 내리면 공간이 확보가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써도 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now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날짜가 나오는 부분인데 시험지에서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 끌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칸이 나와 있는 걸 넘어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now라는 함수가 아니라 뭐로 하라고 나와 있죠? 문제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date serial, serial이라는 명령을 한대요. 이 date serial은 여기다 뭘 쓰는 거냐면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주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머리끌 부분의 날짜는 이라고 돼 있으면서 출력 형태에 이미 숫자가 나와 있죠. 2021 이렇게 자, 그거를 그대로 2021, 컴마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거 4, 컴마 그 다음에 일에 해당하는 거 10 이렇게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박스 안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고 좀 줄여볼게요.
자, 요 정도쯤 줄인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자, 오른쪽에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얘가 흰색인데 이 흰색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서 박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보면 여기에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투명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속성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 글씨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선택하고 위쪽에 서식이라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부분은 끝났습니다. 1, 2번이 끝났고요. 3번도 끝났어요. 4번 서비스 구분으로 그룹화하고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를 갔어요. 자, 서비스 구분에 대해서 액자, 일반,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액자, 일반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수량이 제대로 됐는지 90, 70, 60 내림차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번도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다시 가셔서 5번 수량의 합계와 총합계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수량의 합계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합계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0, 150, 540 여러분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틀을 맞춰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서비스 구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합계, 그 다음에 총합계라고 돼 있는 부분이 다 왼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그 위치에. 자, 그렇다면 얘네만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시면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크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단은 가장 좁은 너비에 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적당한 크기로 늘리세요.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갈 법한 것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9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서식에 가서 또 한번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로 왔어요. 자, 가운데 정렬로 왔는데 이 박스 자체가 같은 크기인데 왼쪽 정렬이든 오른쪽 정렬이든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맞춤에 가서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쭉 맞춰서 나옵니다. 자, 지금 한 거는 박스의 위치를 설정을 한 거고 안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가운데 정렬로 다 돼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리 번호입니다. 자, 관리 번호는 위에 나와 있는 제목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얘를 자, 쭉 옆으로 옮깁니다. 자, 옆으로 옮겨서 관리 번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해 볼까요? 자, 관리 번호 빠져나간 거 없이 제대로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완료 시간이가 있습니다. 자, 완료 시간을 끌고 오려고 했는데 수량이 중간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수량들을 자, 같은 줄에 있어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선택한 다음에 뒤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고 자, 이번에는 완료 시간 두 개만 찝으면 되죠.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 완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온전히 다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 자, 샵이라는 얘기는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얘를 적절하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서식에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봤더니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를 끌어다 놓는데 그 전에 봤더니 단가가 와야 되네요. 자, 단가를 선택을 합니다. 합계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만 얘도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단가를 가져다가 갖다 놓고 얘도 이제 크기가 똑같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봅니다. 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했더니 단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하게 맞춰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넓은 것 같지만 뒤에도 뭐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수량도 적정한 위치에 갖다 놓고 얘도 역시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에 가셔서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좁은 너비에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포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를 잡아서 얘를 앞쪽으로 늘리세요. 뒤쪽으로 늘리면 안 되니까. 자, 앞쪽으로 늘리고 얘도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서식에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수량, 그 다음에 합계를 한 수량들, 썸한 거. 자, 얘네가 다 같은 크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잘못해서 이제 그 작은 크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얘네를 정렬해 가서 크기를 가장 넓은 너비로 한 다음에 자, 얘를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위치를 잘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박스의 위치를 왼쪽으로 맞췄어요. 그랬더니 적당하게 들어왔죠. 자,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봤더니 수량 뭐 이렇게 쫙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뭐에 대한 요약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들어갔죠?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없애주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번호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얘가 비었죠. 그래서 얘를 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올라갔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지금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박스가 보여지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박스. 여기 박스가 나오네요. 자, 그럼 테두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탕에 이런 것도 색깔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자, 지금 위쪽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쭉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에 가서 옆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흰색으로 합니다.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도형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윤곽선은 없는 거니까 투명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투명으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박스들이 지금 선이 없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줄마다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서비스 구분 이라고 되어 있는 머리글. 자, 얘는 서식에 가보면 교차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교차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색을 없음으로 하거나 흰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본문도 역시 교차행을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구분 바닥글도 흰색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했더니 어떻게 됐죠? 자, 흰색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구분 기호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지금 출력 형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의 차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과 노란색 부분인데 자,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컨트롤에 가서 요 선을 갖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우리는 위쪽에다 그냥 만들까요? 자, 위쪽에 쭉 선택을 합니다. 박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선이 만들어지도록 자, 얘를 적절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선이 자꾸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보시면 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0. 어쩌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거를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0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단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요 선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그 자리에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자, 그거를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얘도 역시 조금만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자, 그럼 위아래 이제 구분선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를 다시 컨트롤 C를 해서 아래쪽에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합계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V를 해놓은 다음에 얘도 역시 화살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자,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합계 지정된 거 얘를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선에 위쪽에 지금 합계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리 보기를 봤더니 어때요? 위쪽에 선이 만들어졌고 아래쪽에 선이 됐죠. 자, 더 아래쪽에 갔더니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5번에 수량의 합계와 총합계의 함수를 구하여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굵게를 만들고 썸으로 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자, 여기죠. 자, 근데 얘를 하나씩 잡지 마시고 앞쪽에 눈금선 부분에서 클릭하게 되면 한꺼번에 잡혀요. 그리고 얘도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같이 잡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굵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글자의 서식을 굵게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굵게가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가. 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노란색 배경으로 하라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을 합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 들어갔어요. 자, 여기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물론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지만 확인을 하고 세규칙. 자, 그 다음에 필드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에 필드 값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0 이상인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그 다음 값이 얼마냐? 800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서식을 굵게 배경색 노랑이래요. 자, 굵게, 글자에 굵게, 그 다음에 배경색 노랑 그랬으니까 페인트통 쓰러지는 걸로 노란색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됐겠죠? 자, 확인을 하고 빠져나가서 자, 우클릭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노란색으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글자 형태가 안 맞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제목을 선택을 하고, 자, 2번에 보면 제목을 궁서에 24포인트래요. 자, 그러면 서식에 가서 궁서, 자, 글씨를 썼더니 아래쪽에 궁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4포인트 그랬으니까 24 엔터를 치시고요. 자, 굵게 그랬으니까 굵게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그랬으니까 밑줄 만들었고요. 아, 우리가 아까 그냥 밑줄만 하고 갔나 봐요. 자, 밑줄을 했고 가운데 맞춤 그랬으니까 자,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했는데 박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럴 때는 모서리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좌우가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3칸 하고 조금 더 갔어요. 여기도 3칸 하고 조금 더 갔는데 왼쪽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에 가서 확인해 보면 맞게 됐네요. 자, 아래쪽도 돼 있고 그리고 서식도 맞고요. 포토 타입하고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자,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보시면 지난 게 맞나 할 정도로 그게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일단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먼저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구분도 진하게 돼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얘도 역시 시험지를 보고 디자인 보기에 가서 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니까 서식에 가서 여기 보시면 진하게 나와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진하게 표시가 되겠죠?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시간 시험이라고 해서 1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보고서 몇 분 안에, 폼 몇 분 안에 이렇게 하시되 여러분이 그 시간을 좀 줄여서 하세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4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시간 배분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의 레이블 보고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왼쪽에 테이블 쿼리 그리고 폼과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할 거는 레이블 보고서인데요. 자, 그것도 역시 만들기에 가서 옆에 보시면 보고서 마법사 밑에 레이블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 중에 ITQ에서 하는 거는 보고서 마법사와 레이블을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게 바로 레이블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위쪽에는 제품명들이 나와 있고 어느 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지에 보시면 2번에 제조업체가 A1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1을 선택을 해주고요. 얘가 바뀌면 위쪽에 나와 있는 애들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자, A1에 28315 그랬으니까 28315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자, 34에 64로 되어 있고 개수가 3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측정 단위를 미터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글꼴을 굴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지에 3번 굴림에 10포인트 그랬으니까 10포인트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두께도 중간으로 되어 있고 글씨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검정색에 해당하는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필드가 나와 있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실무에서 쓰이는 건데 바코드를 인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거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NO라고 되어 있는 게 데이터마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런 거는 여기다 직접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 회원번호, 아이디, 연락처, 누적 포인트인데 자, 밑에 보시면 일단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넘버, 콜론.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거기에 쓰여야 될 거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입력할 때마다 이제 얘를 따로따로 하기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미리 다 써놓은 다음에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연락처.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할인권. 한 칸 띄고 콜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회원 번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순서가 회원 번호가 먼저 들어간대요. 자, 회원 번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자, 가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자, 여기는 연락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 자, 세 번째 줄에 자, 여기는 지금 보면 할인권인데 뭐 없음 1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누적 포인트라는 글씨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누적 포인트를 일단 넘겨주세요. 자, 이거를 누적 포인트를 일단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보시면 5번에 레이블 순서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
ID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누적 포인트는 좀 변경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정렬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렬을 할 것을 옆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5번의 ID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ID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대로 그냥 가면 이제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누르시고 보고서의 이름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회원 정보 레이블 이렇게 한대요. 앞쪽에 있는 거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회원 정보 띄고 레이블 자,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번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순서대로 자, 1번 확인해 보세요. 회원 정보 레이블 이름 지정하는 거죠. 자, 2번 표준 레이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됐고요. 자, 3번에 해당하는 거 글꼴도 맞춘다 그랬으니까 글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레이블의 순서는 이 순서대로 그래서 4번까지 지금 다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5번도 됐고요. 자, 그럼 6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주는데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6번에 보면 필드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회원과 아이디는 굵게 앰퍼샌드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얘를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서 굵게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굵게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한다 그래 돼 있죠. 입력하지 않았어도 이미 돼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6번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앰퍼샌드 얘도 앰퍼샌드를 한대요. 그래서 앰퍼샌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세 번째 누적 포인트는 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건 할인 글씨를 잘못 썼나요? 할인원이 아니라 할인권이죠. 자, 얘를 그대로 고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할인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지금 바나나가 두 번째, 캐로치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는 누적 포인트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 역시 식을 할 때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클릭하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작성을 누릅니다. 똑같아요. 그 다른 곳에서 한 거하고. 자, 할인권은 그대로 되어 있고 앰퍼샌드 뒤쪽에 누적 포인트인데 자, 여기다 어떻게 하느냐. 누적 포인트가 5,000 이상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IIF 함수를 써라 그랬으니까 IIF 가로 열고 자, 지금 쓴 누적 포인트가 크거나 같으냐 10, 100, 1000, 5,000 이상이냐 그러면 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0%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10% 글씨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10%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나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거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컴마. 그렇지 않으면 없음 그랬으니까 따옴표 안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고 따옴표를 했습니다. 자, false에 해당하는 파트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없음으로 하고 그럼 지금 보니까 출력 형태와 같이 그랬으니까 IIF도 끝났어요. 그러면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자, 할인권 따옴표 제대로 됐고 앰퍼샌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이 IIF예요. 다시 한번 쓸게요. IIF 가로를 열었고 누적 포인트. 자, 우리가 만든 필드가 누적 포인트가 맞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여기가 잘못 썼네요. 자, 여기를 1, 10, 100, 1000, 1000이죠? 5000 이상 그랬어요. 5000 이상이냐? 그러면 10%. 그렇지 않으면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을 하고 복사,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엔터를 쳐보면 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마우스 우클릭,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자, 여기는 없음이고 두 번째는 10% 없음 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갔을 때 자,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요 위아래 조절하는 거. 자, 이 조절하는 거는 한 페이지에 얼만큼 들어오게 하겠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기에 지금 공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 자, 그 공간을 나는 공간을 좀 없애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런데 어차피 한 페이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좀 줄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조금 줄어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X를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ES를 눌러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2개, 쿼리 2개, 폼 3개,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2개. 자, 이렇게 하면 ITQ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ITQ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처럼 연습을 하시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단 이제 매 시험지마다 좀 다른 거는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함수라던가 그런 거 쓰는 부분이 그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